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오늘 모처럼 2주 만이죠. 오늘 또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원격으로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고요. 서울에 있는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한국 주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팟캐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전화로 연결되는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예, 예.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냈고요. 조만간 4월 정도 되면 네. 재무제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박수. 예. 근데 그동안 시간만 보내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갔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다 잘 써졌다 그랬잖아요. 막 갑자기. 네, 갑자기 해가지고 지금 설 지나고 출판사에 일단 1차 원고 넘어가 있는 상태고, 네, 그거 이제 조금 컨펌 받고 네, 수정하고 그러면 네. 한 여름 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대박 같습니다. 나이죠, 대박. 좀 쉽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재무제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재무제표 책이라는 게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보면 회계사분들이 쓰신 책들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쓰시는 책들이 있는데, 네, 어, 완전 초보자분들이 보기엔 좀 다소 어려워요. 어이구.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볼 때는 쉬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어렵지만 재미난 책도 있고 상당히 쓰신 저자분들께서 노력 많이 하신 책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용어부터 막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여기서 책들을 보면 어떤 게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진짜 용어인지 네, 예를 들어서 운전자본이라고 한다라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용어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거든요. 음, 그런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신다고요. 책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게 재무제표에 진짜 우리가 보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용어고 그렇지 않고 유동비율이라든지 운전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용어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딱 자기는 중요한 재무제표에 건, 예,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용어서부터 이해를 시작해서 네, 중국까지. 그리고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히 주식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저는 저는 책을 워낙 별로 안 좋아하지만, 책 네.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운전자본 얘기 나오는 네. 순간 저는 딴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건 그러니까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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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런 예. 것들을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좀 아,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설날 직전에 한번 하고 설날 이후에 제가 네. 그 시스템 에러가 나서 못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2주 만에 뵙는데,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갖고 이제 조금 안정됐어요. 예, 그래갖고 언제 오세요? 이제 좀또 뭐 여름 전에는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예. 안정되신 분한테 언제 오냐고 또 여쭤보기도 좀 그러네요. 맨날 여기 있는 사람은 미국에 놀러 오라 그러고 어디 오라 그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괜히 그냥 습관적으로 언제 예. 오냐 물어보고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어디 그렇게 가나 돈 돼가는 것 한다는 건 같습니다. 똑같죠. 돈만 쓰고 다니고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예, 시장 예. 자체는 뭐 그 잠깐 보아드리면 오늘은 참 2월 28일이죠. 한국 시간 2월 18일 저희가 장 끝나고 18일, 예, 예. 장 예, 끝나고 예.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저희가 그때 방송할 때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네, 예. 221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예. 또 괜찮죠. 745포인트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올라가면서 2월 중순 저희가 말씀드려 1월 말에 하면서 2월 초반에는 약간 슬로우할 수 있지만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예, 그런 예. 정도 와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쭉 훑고 뭐 나중에 저 섹터 종목 얘기하죠. 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 네. 2월 들어서는 대형주들이 다소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코스닥들의 개별 종목들이 음.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네. 근데 한편 돌이켜서 보면, 오히려 개별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주랄지, 네. 아니면 일부 실적 호전주랄지, 아니면 일부 종목들 빼고 난다라면,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코스닥에서 그렇게 크게 못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서는 대형주들이 안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삼성전기라든지,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뭐 이런 것들은 음,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의 수익률도 만만치 않았고 코스닥에서는 철저하게 완전 개별성 주식들 네. 이런 것들만 움직였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벌기에는 올 들어서 쉽지 않은 장이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크게 보시고서 아, 이럴 효과가 있겠다라고 대형주로 들어가신 분들 외에는 그러니까요. 여전히 중소형 종목 갖고 플레이를 해야 되겠고 또 제약 바이오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플레이를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수익률을 아직까지 고전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흔한 말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저는 예예.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발 빠르게 매매를 잘 한다 그러면서 아, 다들 네. 그런 거가 좀 귀신 같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시장에서 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대형주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예예. 갖고 계신 분은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이 오고 있고 코스닥은 정말 그렇죠. 불나방 같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네,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그러니까 직접 투자자분들 뭐 다양한 분들 만나게 되면 정말 주식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빠른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이시고 현업이 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똘똘한 종목들을 이렇게 진득하니 갖고 계시면 저는 올해 참 그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음, 그러니까 이따가도 종목 얘기가 나오면 좀 들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네네, 지금 왜 2018년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장이기 때문에 음. 2019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제 모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아, 무슨 방송이세요? 방송하다 아이디어 무슨 말씀해 아, 주시면 되죠? 한국경제에서 얘기를 하다가 네, 방송을 하다가 제가 딱 아이디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생각이 난 게 네, 우리가 뭐 잘 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SDI 같이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네,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음, 하지만 제가 작년서부터 부르짖었던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자면 음, 업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올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지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따라서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덩치도 큰 주식에다가 네, 충분히 한 해 내내 조정을 받았고 네,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우리가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대형주들이 턴어라운드 할 때 가장 크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수익이 네, 정말 좀 낼 수 있는 네, 내야만 하는 음.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저는 다만 약간 더 예, 그 추가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예, 숟가락 하나 얻는다? 뭐 그 정도 네,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에서 큰 지금 좀 2월 18일에 시장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보면 늘 사실 변곡점이 항상 와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사실 변곡점 지나고 나서 알지 미리 얘기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어렵죠. 어렵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만 네, 저는 지금 진짜 중체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가 지금 2월 중순에서 지금은 딱 열흘 남았잖아요. 북미 네, 정상회담. 예, 예. 그렇죠. 저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결과 음, 나올지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뭐 정치 평론가도 그렇죠. 아니고 맨날 종편이나 예, 이런 데 나오는 사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네, 좀 중요한 네,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가 그 소장님도 꽤 오랫동안 업계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저도 꽤 있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예, 예, 교수님, 제가 예, 업계 들어온 날부터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코리아 저평가 예, 디스카운트. 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은 좀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거래소가 생긴 1960년대 중반부터 저평가였는데 사실 보면 음. 그것도 약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990년, 93년에 외국인이 처음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개방됐잖아요. 그때는 뭐 3%, 예, 5%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 그 예, IMF 기억납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100% 열렸는데 예, 그때까지만 예. 하더라도 저평가란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끼리 안에서만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이랑 비교 안 그랬었죠. 됐는데 예, 하여튼 좋다 이거죠. 그래서 냉정히 말해서 IMF 때 100% 열렸기 때문에 100%가 다 이후에 보면 다 저평가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예. 말이 그렇죠. 저평가라는 게 진짜 대한민국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PR이 지금 오늘 제가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예, 예. 이렇게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다 집계하는 거, 전 세계를 같이 집계하는 애들의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 예. 10.1배가 나옵니다. 지금이요. 12개월 예상 실적. 어우, 예. 8도 안 나옵니까? 10.1. 야, 10.1. 10.1. 예, 아, 예, 10.1. 예, 예. 예. 10배 정도. 예, 예, 예. 왜냐면 이익은 좀 높게 낮아졌는데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9배였잖아요. 9배. 아,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12개월 10.1이 포워드. 나온다. 12개월 예, 예. 포워드로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작년보다 좀 높아졌어요, 오히려. 왜냐면 아, 그러겠네요. 예, 이익은 예. 올해 이 예상치가 낮아졌는데 주가는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주가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PR은 올라가죠. 저는 예, 이제 그래서 소스가 팩트셋입니다. 팩트셋. 전 세계 같이 보는 애들. 예, 10.1배인데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낮아서서 16.0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일본이 한 13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 대만이 예. 14배 정도 나오고 이머징 마켓 전체가 12.5배 뭐 이 정도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머징보다도 못하네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20% 예, 못한데 제가 방송에서 예. 말씀드렸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말하면 혹시 저희 방송에 좀 외국 분은 안 듣잖아요. 이거를 지금 예를 예, 들어서 가끔 아시아 쪽 여행 다니시잖아요. 그 예, 소장님도. 예, 예, 근데 예, 많은 예. 분들은 뭐 베트남에 가고 뭐 태국 가는데 사실 왜 가요? 거기 놀러? 인도네시아 가고 놀러 가는데 뭐, 왜 가죠? 거기? 그냥, 그냥 좀 물가 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예, 뭐, 예. 예, 예. 물가 그래서 싸서 가는 가는 거죠. 거잖아요. 싼 맛에 가잖아요. 싸다고. 예, 예, 그리고 예. 사람들 보면 되게 어찌 보면 무시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아, 지금 뭐, 맞죠. 좀, 이러잖아요. 근데 예, 소장님이나 저나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이 다 웬만큼 가는 나라들 있죠. 예, 예. 아시아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PR이 다 높아요. 음, 인도네시아 14배 정도 나올걸요? 말레이시아, 태국은 아, 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저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웬만큼 다른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 어디냐면 어디, 예, 몽고 있죠, 몽고. 그러니까 몽고 좋다. 몽고는 뭐 그렇다 이거예요. 금융 잘 없을 것 같잖아요. 예, 예. 터키죠, 터키. 터키가 6.8배 정도 나와요. 야, 6.8배. 야, 뭐 상상 외네요. 보통 우리는 뭐 네. 그런 나라들 뭐 이렇게 뭐 국가 간에 뭐 이런 것들을 폄하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동남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요즘 뭐 네. 아무리 많이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돼 있고 특히 네. 증시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선진화돼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나라가 베트남 같은데 이제 뭐 증권 시장도 전수한 거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훨씬 평가를 높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오네요. 말레이시아 있죠. 말레이시아가 링기스타가 예, 엄청 떨어졌잖아요. 거기도. 예, 예. 16.1배예요. 와, 뭐 태국 있죠, 태국. 그렇, 예, 태국이 엄청 사람도 무시하잖아요. 솔직히 싸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뭔데 지금 예, 예, 매연도 그렇죠. 심하다 우리나라 그러고 좀, 예, 14.5배입니다. 14.5배. 제가 지금 보고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인도는 아무리 참,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인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네, 들어보셨어요? 예, 예, 얘긴 들어봤죠. 인도에 가보셨어요? 저는 인도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인도는 별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없는데 인도에 가면 원래 교수님은 동남아 쪽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솔직히. 인도 있죠, 인도. 인도는 예, 진짜 어느 예, 정도냐면 거기서 네, 콜라 있죠, 콜라. 콜라 네, 같은 것도 얼음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다들. 그래서 콜라를 직접 사서 따서 먹어야 된다고. 왜냐면 그 풍토병 음, 같은 건데 있어서 물을 그냥 마시면 음, 무조건 그 장염 걸려서 고생한다 그러거든요.
인도 있죠. 음. 17.5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평가돼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예. 얘기하면 제가 오늘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저 방송국에서 예, 유튜브 예. 신경 많이 쓰면 채팅창을 저도 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예, 예. 제가 보고 있는 줄 모르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음. 말을 막 하잖아요. 유튜브에 쓰면 본부장, 소장님 것도 하면 그냥 영주 제 막 얘기할 막 쓸 거예요. 안 보셔서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하면 제가 저는 이제 라이브로 하면서도 스카이프 연결해서 예. 보면서도 제가 하는 걸 보거든요. 요즘 속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보여요. 그러면 예, 예. 한 명이 뭐 저 새끼는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 이러는 거야. 예.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있죠. 예.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뭐가 있냐 그러면 지배 구조가 후졌고 재벌이 뭐 예, 문제 예.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정하는데 예. 문제는 예, 예. 많은 분들이 인도 있죠. 예, 예. 인도네시아, 태국, 예. 필리핀 예. 다 우리나라보다 PR 높거든요. 예, 예.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패했어요. 아, 그런 면도 있네요. 지, 우리가 지, 지정학적 리스크, 저도 그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예, 저도 예,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정학적 리스크만은 아니다. 예, 예.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예, 생각해보니까 예. 뭐 우리나라가 그쪽의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꼭 우리보다 뭐 선진화돼 있고, 그 지배구조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가 또 현실 절대 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그렇죠. 예, 예. 거기 우리는보다 예. 더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막. 예. 우리는 그런 나름 부분들 선진국에서 감안하면, 많이 낮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물론 지배구조 뭐 이상하고 부패 있지만 예. 다른 나라보다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보면, 저는 뭐, 제 주장은 절대적으로 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 어찌됐건. 부분이, 그 전쟁의 위험이 부분으로 있는 비교를 해서 나라랑 봐야 없는 되겠다. 나라랑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이번에 어떻게 결과 나올지, 이거 대박이네. 뭐 얘기했더니 아이폰에서 시리가 네. 자동으로 뭐 전쟁 얘기해주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은 네. 저평가의 99%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음, 미국 대비 저평가를 할 수 없는 거, 선진국.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 태국, 예, 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보다 우리가 왜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뭐, 사람들이, 우리가,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그 전쟁 위험만 사라지면 저는 상당히 일단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안 가겠지만 이머징 마켓 음. 평균 정도 가보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현실화 될지는 된다면 아직 멀겠죠, 단순하게 지금. 2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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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 이머징 예, 마켓 평균까지만 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EPS 하향 조정을 EPS가 현재 수준만 유지한다라면, 그렇죠. 결국 PER이 20% 올라가서 주가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20%, 그러면 대략 2,500포인트는 훌쩍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안 가겠지만 그렇죠. 방향성은 단기간에, 딴 거 물어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익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현재 이익이 유지된다는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저는 음, 하여튼 네, 그 PR 값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는 못 갈 수 있죠. 대만은 항상 이머지보다 위에 있어요. 대만은. 네, 그러니까 대만까지 안 갈지 예. 모르겠지만 평균은 가잖아요. 평균이 가더라도 12배에서 15쯤 5배까지 갈 수 있죠. 그 단순하게 2,500 정도, 그러니까 뭐 2,600까지는 아니더라도 EPS 하향을 감안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장은 안 사람들이 가겠지만 예, 뭐 예. 그렇죠. 당장이야 뭐 그렇지만 뭐 만약에 진짜 뭐 2월 말에 평화협정 뭐 아직 예. 정치적인 이슈들을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협을 가면서 경협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예.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교수님 같은 이렇게 미국 쪽 캐나다 쪽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저도 해외를 나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거기 가서 또 느끼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그렇죠. 보시는 예, 거하고. 예, 예, 예. 그래서 밖에서 보시는 때 그쪽 투자자 입장에서 해본다라면
상당히 저는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다소 수정하게 되네요. 아니,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 딱 음. 분기점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 예.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러잖아요. 예전에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예, 했지 않았어요? 저기 그 평양에 예, 평양에 예. 시금석이 평양에 맥도날드 들어가고 트럼프 타워 들어가면 된다고. 트럼프 나이가 아직 먼 얘기죠. 앞으로 이거는 그렇죠. 꿈을 꾸는 얘기지만 먼 예, 미래에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 타워가 지금 대통령이니까 안 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트럼프 타워가 언젠가 예. 생기잖아요. 아니면 그 맥도날드, 상징성이게 예, 되겠죠. 예, 예. 맥도날드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예, 예. 그러면 일단 전쟁 위험 확 줄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만히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그 진짜 될지 안 될지야 뭐 모르는 부분들인데 예,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희망을 갖고 예, 뭐 그게 결국은 저희가 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만 그렇죠. 우리 자식들도 대대손손 평화롭게 사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어떤 뭐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평화라는 게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에 도움까지 된다라고 한다라면 예. 당연히 저희는 평화를 반겨야 되겠죠. 그래갖고 혹시 작년 기억하세요? 작년 이맘때요. 이맘때 예, 예. 2,500 갔었잖아요. 예, 예. 그때 하나 투자에서 하나 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그 예, 예. 당시에요. 하반기 지수를 3천 얘기했었어요. 음, 그게 20%가 더 야, 그 논리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그렇게 찾아보시면 했을 때, 하나금융이 예, 예. 2018년 초에 예, 예. 하반기약 연말 목표치 3천으로 상향시킨 게 있어요. 그 논리 근거가 예, 바로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면 예. 이머징 PER로 그 회귀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 수치가 2,500이니까 당연히 올라가겠네. 예, 딱 3점까지. 그건 아닌데 예, 제가 보기 어느 예, 예. 정도는 그래도 썰은 그러,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 바로는 안 부분들. 갔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음,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좀 거죠, 뭐. 아유 뭐 그런 원래 이렇게 선지자들이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저는 희망을 예. 그런 잘 됐으면 좋겠죠, 국민으로서. 그럼요. 예, 모든, 그러니까, 예, 저희, 뭐, 파생하시는 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 뭐든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올라가야만, 뭐, 예. 주가가, 저희는 철저히 주식시장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저는 뭐, 모든 얘기들이 어떠한 자신의 어떤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네. 저는 이렇게 예를 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익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주식을 하는 주식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업의 사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 거기에 따른 것들을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도 사야 되는 것들이고 네, 사회적으로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네, 따라서 그러한 이제 철저하게 주식을 볼 때는 네,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주식만의 어떤 네, 메커니즘대로 봐야 된다.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평화 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건 저는 상당히 아직 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런 거 정도는 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예, 아침에 그 예, 채팅창 예, 보다가 제가 하도 욕먹어서 갑자기 욱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예, 여러 가지 저평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예, 미국 대비 저평가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유럽 대비 그렇죠. 선진국 대비 저평가는 당연하다는 얘기 당연한데 왜 그 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보다 왜 저평가야 돼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그렇죠. 없다는 그거는 거죠. 저희가 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먼저 보신 분들이 짚어주셔야 예.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만약 이게 딴 얘기지만 먼저 하나 음, 말씀드리면 음. 이게 정말 안 네, 되면 이게 이 일이 예, 잘 안 풀어져 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기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뭐라 갑자기 성격 괴팍하니까 파토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뭐 뭐 우리가 단정 예, 짓고 잘 될 거다라고만 볼 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전 시장은 박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박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음, 그렇지 않고 잘 되면 최대 호재는 저는 뭐 대한민국 자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약간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 계속 사는 음. 이유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대한 베팅이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거 그거 외에는 동의합니다. 뭐 설명할 게 있겠어요 저게. 반도체가 지금 예. 뭐가 되겠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금 멜린치를 필두로 해서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이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주의니까 그렇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예. 지수 관련주의니까 충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사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 아니라 그렇죠. 그런 그렇죠. 관, 예. 예,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저도 아, 오늘 모르게 상당히 좀 열받으셨나 보네요. 아니 그냥 웃겨서 사람들이 저는 보면 그냥 뭐 저 예, 형님이 햇소리 한다 그러는데 간이 만날 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소장님은 한국 예, 경제 나오니까 저보다 10배 더 네. 욕먹고 있을 거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죠. 안 보고 욕먹자 이주의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한국을 폄하할 예,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너무 편할 필요 없고 너무 장밋빛으로 볼 수도 없지만 냉정하게 예, 얘기할 거나 하자 이런 주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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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고요. 예, 좋으신. 시장 예, 예. 어떻게 그 좀 관심 섹터나 요즘 뭐 보고 계신 거 계세요? 그래서 앞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일단은 언급드렸다시피 일단은 조금 하향 조정됐다가 네, 다시 올라가는 쪽.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업종들을 좀 보다가 플랫폼 업종을 저는 한번 좀 유심히 봤어요.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한다라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예, 한때 예, 예, 그렇죠. 네이버, 네, 카카오, 뭐, 카페24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기가 뭐 한 재작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봤을 때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네,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바라보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 4차 산업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신데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한때 플랫폼 업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가입자 수에다가 우리가 PR을 부과를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이 가입자 수에다 이 가입자 뭉쳐 있는 가입자에다가 어떠한 수익 모델을 얻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독립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라인의 가입자만 저희가 체크를 했어요. 맞아요. 수익을 따지지 않고. 네, 카카오는 한때 그런 식이었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식이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무엇을 방송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TV가 월드컵 중계를 한다. 뭐 맞아요, 한다. 맞아요. 그럼 네, 거기에 일단은 높은 밸류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 태동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EPS라든지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성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로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중심을 뒀었다라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뒀는데 과연 이익이 나나? 라는 게 이제 작년의 포커스였고요. 네, 그래서 이익이 생각보다 안 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나름대로 조정을 좀 받은 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조정을 받았고 아프리카 20, 아프리카 TV나 카페24 같은 경우는 작년 초반까지 좋았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익으로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카페24나 아프리카 TV는 좋아요. 네,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카페24 같은 경우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PC상으로 보는 것을 웹이라고 그러죠. 음, WEB, 네, 웹을 앱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PC를 그대로 휴대폰으로 쓸 수 있게 네, 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카페24에 들어오는 플랫폼들을 쉽게 휴대폰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것을 VOD 서비스를 이제 또 이제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기가 돼요. 다시 어, 보기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중기적으로는 좋아요. 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카페24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한계, 네, 경쟁,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갖고 있는 한계, 유튜브와의 싸움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뷰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거를 줬는데, 네. 지금 라인이 적자예요. 예, 엄청 그게 쇼크 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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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이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카카오가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해왔었던 부분들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 수익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선투자 후 이익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면 올해는 플랫폼 업체 중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카카오가 한번 좀 음. 바로 할 때가 되지 예, 않았는가. 예. 저는 그래서 카카오를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증권사에서 리포트,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들도 다 카카오를 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카카오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 바닥권에 있고요. 그러네요. 최근에 조금 주가 움직임이 2, 3일 좀 꿈틀꿈틀 돼요.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중기적인 투자로서 결국 그 관건은 그거죠. 카카오가 현재 지금 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 다양한 카카오가 투자했던 것들이 과연 수익화되느냐? 수익화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수익화만 된다라면 네. 올해 카카오의 주가 향방은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발 좀 담가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전 또 발 담그는 거 좋아하잖아요. 소장님 예. 그 카카오페이 쓰지 않으세요? 했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랑 하면 돈 보낼 때 보면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많이 예, 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를 안 쓰는데 저는 돈 쓸 예, 일이 별로 예. 없으니까. 근데 보면 음,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미국 주식도 많이 보고 한국 주식도 같이 엮어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데 제가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제가 요즘 완전히 또 다시 꽂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꽂혀 있는 게 예, 있고 예. 사실 그러면 제가 저희 아침에 제가 8시 한 35분쯤 머니터리 방송에 화상으로 연결하는데 그때 제가 세 예, 꼭지 예. 아침에 한 10분, 12분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네. 그 미국 소식 얘기하고요. 미국 장 끝난 거. 두 번째 미국의 이슈 그거가 관련된 한국 영향하고요. 세 번째가 짧지만 뉴욕엔 서울이라 그래갖고 뉴욕 주식, 한국 주식 같이 비교하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가 뭐 미국의 이슈는 어려우니까 안 하지만 사실 짧지만 세 번째 질문이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비교하는 건데요. 네, 저는 예. 요즘 카피24랑 두세 번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음, 카피24가 작년까지 올라갔던 거는 그 성장성이고 뭐 테슬라 1호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 이제 예. 실적이 안 나오니까 훅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예, 예. 실적은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이게요. 그리고 예, 예. 저도 좀 찾아봤더니 지금 올라가는 거는 한국에서 재료를 찾으면 이게 그 말씀하신 거랑 그 플랫폼이랑 또 하나가 일본에 진출하는 게 있는데 일본 예, 진출의 예.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냥 예, 예. 얘기하는 거고 저는 딱 있다 그러면 요즘 시장이 물론 미국에서 나스닥이 뭐 다시 불마켓이다 바닥에서 20% 올랐다 하지만 저는 서장도 그렇지만 항상 시장을 리드하는 큰 것들 중에서 신고가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하죠. 뭐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간다 아니면 섹터에서 뭐 그 삼성 SDI가 신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예, 지금은 예. 뭐가 나오면 쇼피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쇼피 아니요, 저는 미국 주식은 잘,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분 중에 쇼피파이라고 치면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쇼피파이. 그러니까 예, 예. 쇼피파이. 그리고 심벌은 예, 예. SHOP예요. 숍입니다. 숍. 예, 예. 숍인데 이게 어, 그 출발 자체는 캐나다 오타바에 있는데 이게 바로 카페24가 벤치마크하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예. 카페24가 아니 한국에서 대장 먹으면 세상에서 대장 먹은 건 쇼피파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규모 이제 창업하고 쇼핑몰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아마존 가는 거 일로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예, 100만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작년에 엄청 올라갈 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카페이사를 알기 때문에 카페이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다 쇼피파이 때문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쇼피가 음, 떨어졌다가 지금 쇼피가 지금 신고가 났어요,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전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레포트가 나오래 쓰는 애들 있다고 제가 2주 전부터 방송했는데 이제 올라가네요, 요새. 쇼피파이가 거의, 와, 이거 차트 이쁘네요. 사상체육과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만 쇼피파이는 돈을 벌고 카페이사는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못 버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차이가 좀 그렇다 예, 하더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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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아까 카카오 있잖아요. 저는 카카오 예, 예, 저는 이제 페이를 잘 안 쓰는데 카카오페이를 안 쓰는데 지금 또 하나 예. 신고가 나가는 거가 페이팔이 있어요. 페이팔, 예, 예, 예. 페이팔은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여기 들으신 분들도 그 미국 주식 안 하셔도 쳐보셔야 됩니다. 그 아무데나 야후나 음, 아니면 요즘 HTS 우리나라 것도만 덜어나는데 페이팔이라고 치시고요. 아니면 PYPL이거든요. 예, PYPL이 이제 신고가인데 PIPR의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다른 우리나라에도 계좌 있는 많이 쓰시는데 페이팔에서 지금 끌고 나는 거가 벤모라고 있어요. 벤모. 음, VENMO. 벤모라고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 치면 쫙 나옵니다. 그걸 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벤모가 딱 카카오의 사카카오페이 같이 사람들끼리 돈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개인들이. 예, 예. 그 벤모란 거가 엄청 커져갖고 벤모가를 화제 인수를 했어요. 페이팔이 한 3년 전에. 그래갖고 예, 커져갖고 지금 예. 주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음, 미국은 이제 다 벤모가 잡았다 그러시면 돼요. 이 개인 간의 결제, 음, 개인 간의 예, 주고받는 거. 예. 근데 저는 카카오페이도 많이 개인들끼리 하고 카백으로 돈 쉽게 보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저도 예전에 보면 뭐 외부에서 뭐 행사할 때 책 팔 때 책 같은 거 보면 제가 카드 이런 게 없으니까 돈 없으면 못 음, 주니까 그 교수님 거기 그 카카오뱅크 안 쓰냐 그렇게 돈 보내드릴 음,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없다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다들 밤 돈 주고 받잖아요 막 그걸로 그래서 그렇죠. 그거가 요즘 저희 동호회에서는 그걸로 회비 관리도 합니다. 카카오머니로 예, 카카오로. 예. 저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도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음, 그래서 그 관련된 그, 거가 저는 한국에 저도 카카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근접한 거가.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예, 될 것 예. 같고요. 두 개 먼저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지금 네. 딱 꽂혀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 삼성 SDI요. 근데 삼성 예, SDI를 사실 이거 뭐 말이 긴데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 저희는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예, 유튜브에 예. 보시면 유튜브에다가 검색할 때 뭐라고 치시냐면 삼성 SDI 뭐 주가라고 치시던지 유튜브에요. 음, 아니면 예, 거기다가 예. 뭐 전기차 관련주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음, 한번 쳐보시면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치면 아마 앞에서 위에서 뭐 한두 개, 뭐 그 정도 하나? 거기 보면 제가 저희 작업한 게 있을 거예요. 제목이 전기차는 현실, 수소차는 꿈, 삼성 SDI 주식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예, 예. 저는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수소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소차는 꿈을 꿔야 돼요. 꿈. 쉽지 않죠. 전기차는 현실이거든요. 예, 지금 판매 대수가 맞습니다. 수소차 대비 예, 전기차가 지금 한 5천 대일 될걸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근데 전기차가 저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네, 지금 네, 한 1년에 한 100만 대 시장 될 겁니다. 올해요. 1년에 음, 100만 대 시장. 그래서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수소차는 워낙 많이 한 거고 전기차인데 네, 전기차에서 아까 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됐건 삼성 SDI 같건 이제 그 연간으로 지금 그 2차 전지 분야가 흑자나는 게 올해라고 저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 SDI가 이익도 지금 계속 좀 뭐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이익 전망이 이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기만 해도 다행인데 저는 이익 전망이 좀 유지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삼성 SDI 그리고 거기서 나는 화학까지도 좋게 본다 그러면 LG화학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삼성전자 아까 다른 얘기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네,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가 이제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또 하나가 저는
시장에서 얼마 전에 저기 뭐죠? 우리나라 무슨 강성부 펀드인가 해갖고 그 한진칼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슈된 거 있잖아요. 지배구조 예, 개선하고 이런 예. 것들. 지배구조 예. 개선, 예, 예.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음, 올해부터 걔네가 한진칼인가가 이게 그 50%를 배당 주기로 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예, 작년 게 예, 아니라 예. 올해 거.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초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결국 배당에 대한 수요, 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졌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에서 배당 성향이 제일 높은 거는 뻔하거든요. SK텔레콤. 그런데 SK텔레콤 연초리 항상 빠지는 건데 연초에 같이 빠지는 거가 SK텔레콤이랑 그 S오일이잖아요. 저는 S오일 그렇죠, 같은 걸 SOE. 지금 거저먹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음, S오일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4분기 실적 때문에. 그렇죠. 4분기 쇼크, 어닝 쇼크 나왔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음. 올라갈 거예요, 요새? S오일? 요즘 오늘도 한 3% 올랐습니다. 이거 바닥 완전히 찍고 이제 올라가죠. 이거 지금 S오일은 이거 사야 되는 거죠. 음. 저는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은 네. 오히려 중소형주 이렇게 빠르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들을 놓고 보면 저는 말씀하신 웨스트힐도 그렇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결국은 5G를 해서 이익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모양 상당히 조금 그 시기적으로 진입하기 네. 좋은 적절한 네. 시점으로 보고 네. 말씀하신 삼성 SDI도 좋게 보지만 또 한편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네. 양수 겹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그 17년에 2017년 대비 2018년에 그 배터리 수주한 게 2배가 늘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화학 소재인 ABS 소재가 또 2020년까지 50%가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그렇게 퀀텀 점프할 정도의 네. 어떤 그 사업 부분의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면 네. 결국 우리가 이런 물론 글로벌 저성장이고 네. EPS가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장세가 유지하는 종목들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일부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저도 그럼 500% 동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배터리만 반다 그러면 삼성 SDI를 보시고요. 예, 예, 배터리랑 석유화를 같이 간다 그러면 LG화를 가시고요. 나는 순수 예. 석유만 간다면 롯데케미칼을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롯데케미칼은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저는 태어나서 롯데케미칼을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지난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안 해봤다는 얘기죠. 뭐 예, 저축도 안 예, 해봤는데 롯데케미칼은 예,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제가 그런데 대신에 방송에서도 예, 27만 원, 8만 원대 사두시면 예, 가만히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음, 50만 원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장기 박스를 항상 그려요.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근데 작년에 네, 전 24만 7천 원 이거는 엄청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좀 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묻어두시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 또 가만히 있으면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가면 어느 순간 또 경기 사이클에서 꺾이겠죠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순수 석유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냥 충분한 조정 보였고 이제 조금 살아날 네,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네, 석유화학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하게 되면서 석유화학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주식 공부 제대로 열심히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종목을 그러니까요. 좀 예. 발굴하는 거는. 예. 예. 그래서 뭐 개별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것도 가지고 좀 테마 따라가는 거. 예. 예,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그거 좀, 저기,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저기, 대우조선은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이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결국 갑자기. 시기가 조금,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결국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니까 이게 정부에서 시키는 대우조선은 거예요? 뭐 서로 간에 정부에서도 뭐 산업은행 총재가 산업은행에서? 중재한 것, 예, 중재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예, 나름대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 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잘 예, 아시다시피 해양 플랜트 산업 예, 같은 경우 거의 해체 수준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예, 나름대로 이번에 또 다행인 것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합병하는 게 아니라 예,
관계 회사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아, 지주 밑에 네, 현대중공업이 있고 미포조선이 있고 삼호중공업이 있고 음, 현대대우조선해양이 따로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되는데 네, 지금 당분간은 이런 체제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올해 LNG 카타르가 60척, 네, 그다음에 지금 도크가 지금 문제는 카타르가 이렇게 나서는 게 2020년까지 네, 우리나라 조선 3사 지금 도크가 꽉 찼어요. 네, 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주문 받아. 네, 빨리 그러니까 뭐 내년에 배를 달라 이거 안 돼요. 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도크를 차지해야 되는 게 우선일 정도로 배가 주문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 인수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항상 승자의 저주는 그 업황이 탑일 때, 업황 사이클이 항상 그 최고점이 있을 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승자의 저주인데 네, 지금 조선업종은 이제 턴어라운드 상황이거든요. 네, 턴어라운드 상황에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다행히도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그 같은 조선업종이지만 안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도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큰 거 위주로,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사이즈 위주로 뭐 이런 네, 식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하게 되고 플랜트는 현대중공업이 없앴고 대우조선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시세 뭐 18만 원까지 가는 부분들이 다소 늦춰진다 하더라도 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도는 충분히 만들어 놨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관심 같은 거 저희 그 팟캐스트 하면서 하는 거가 이제 예, 예. 현대건설이잖아요. 이 현대건설도 예, 이제 예.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며칠 조금 쉬고 있는데 저는 예. 현대건설은 여전히 저보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네. 남북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거기서 관련된 비즈니스로 해갖고 엮이면은 저는 뭐 네. 현대건설이 탑이라고 보죠. 현대건설. 그리고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이제 곧 해갖고 상반기 중에 삽질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저기 그렇죠. 삼성동의 부지. 그래서 저는 예. 현대건설 여전히 이 건설주의 탑픽이라고 좀 보고 있죠. 예, 음. 그런데 다만 네, 이제 예.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북한이랑 모든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게 한번 저도 뉴스를 한번 확인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모든 사업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북한에서 예, 예. 자원 개발을 한다. 북한에서 몇 개 그 뭐 주요한 관광지 사업은 그 50년 동안 현대 아산이 갖고 간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게 음.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고 그거가 이제 음. 선대 그 김정일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그 당시에 네. 현대건설이 그 예전에 그 저기 누구야 그 현정은 체제에 있으면 자기네가 다 먹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네. 않잖아요. 오너가 바뀌었으니까 네. 정몽구 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네, 예. 어찌됐건 건설업계에서 그 같은 뭐 친하게 지내자 뭐 하고 하면 그래도 건설업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낫고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GFM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음. 그 저기 있잖아요.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삼성동 현대센터 삼성 그렇죠. 예, 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예. 그래서 예, 그 예. GBC 거기에 그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죠. 현대건설에서 음. 건설업종은 현대건설 탑픽이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형주 위주로 종목은 저는. 올해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테마를 따라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예. 예. 다소 조금 뭐 빠르게 하시는 분들, 네, 뭐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예. 철저하게 우리 그러니까 개인 투자의 장점이 뭡니까? 내가 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브로커 생활을 하다가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 생활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 표현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저는 작년에 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거의 한 해를 쉬다가 예. 작년 막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예.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예. 예. 장이 안 좋을 때는 PC를 꺼버려도 되고, 예.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종목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조급할 것도 없고 예. 결국 종목은 뭐 나오니까 예. 기다려보면 나오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제 소장님 같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아유, 자꾸 전 예. 진짜 전 책을 못 봐요. 눈이 아파서. 음, 근데 대신에 저는 네.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찰리 몽거 예, 예. 아시잖아요. 찰리 몽거. 예, 예. 찰리 먼거. 예.
저는 이제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존 보글이었는데 존 보글이 돌아가셨으니까 찰리 몽고도 뭐 예, 예, 만만치 않게 제가 좋아하는데 찰리 몽고가요. 예, 엊그저께 찰리 예, 몽고가 이제 아시다시피 부회장이잖아요. 벅시에스웨이에. 예, 근데 찰리 예, 예, 몽고가 또 개인적으로 대주주가 있는 회사가 또 있어요. 몇 개가. 예, 그게 예, 이제 데일리 저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예, 거기에 주주총회를 하니까 당연히 왔는데 사람들 주주총회 그 조그만 회사 상장돼 있지만 조그만 회사인데 그 주주들이 와서 예, 예. 물어보는데 그 사람한테 그 회사에 대해서 조그만 회사 뭘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주식에 관한 음,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아, 아무래도. 당연히 예, 그럴 거 예, 아니야. 그러다 보니 예, CNBC나 블룸버그에서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거기서 풀 영상은 2시간짜리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뭐 찰리 먼거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 뭐 20 몇 분짜리 2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찰리 먼거 CNBC 무슨 최근 걸 치면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글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 자막은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음, 미국 주식 인터 TV 재생 목록에 보면 이제 특별 인터뷰에서 23분짜리 거기에 그 링크를 걸어놨는데 거기에 예, 정말 예, 주옥 같은 말들이 엄청 나와요. 주옥 같은 음, 말들이.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귀신같이 매매를 잘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소장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직원이 아니라 개인 투자가나 이런 그 커멘테이터가 됐기 때문에 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딱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이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액티브 트레이딩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액티브 음, 트레이드라는 게 샀다 팔았다 하고 차트하고 이런 걸 예, 가르쳐 예, 주는 거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티칭 한다는 거예요. 티칭. 예, 예. 예, 그러니까 영어로 정확하면 티칭 액티브 트레이딩 투 영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예, 예, 사람들한테 그런 그 액티브 트레이딩 가르쳐 주는 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뭘 하게끔 시작한다? 뭐를 처음 시작하게 한다 그러냐면 헤로인이라는 거예요. 헤로인. 헤로인을 권하는 거랑 음, 똑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야, 찰리 먼고가 예,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예,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예, 아, 이거 매매해도 수수료가 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음, 손절하고 딸에 옮겨 타. 이러잖아요. 조금 먹었으니까 빨리 네, 이러잖아요. 불나방 같이.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꼬신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싸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음, 근데 결국 그 모아서 증권사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거를 음, 찰리몬가 딱 얘기하면서 헤로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헤로인. 음, 아, 그거 한번 보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샀다 팔았다 하면 쾌감을 느끼죠. 예. 헤로인이 주는 쾌감, 헤로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해보셨어요? 깨감을 주네. 헤로인이 입은 잡아갈 뿐인데. 예. 그러니까 헤로인 그 추측컨대 헤로인이 주는 이상으로 쾌감을 아마 줄 겁니다. 저도 예. 그걸 한때 느껴봤었고요. 예. 아, 하여튼 찰리몬가 참. 그 소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대박이세요, 예, 진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예, 대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또 얼추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마감은 좋을 것 예,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예,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하십시오. 말 있으시면 또 다음 주에 또 뵈야 아니요, 되니까. 뭐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예. 뭐 지금 뭐 쉬운 장 결코 아닌데 예. 나름대로 그래도 따박따박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예. 투자자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하신다라면 예.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결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느리게 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긴다. 이 점을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 한 얘기를 갖고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그 인터뷰 예, 23분짜리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액티브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막 기술적 매매, 찼다 팔았다, 짧은 매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격적 매매인데 예,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로인인데 네, 크게 인덱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인덱스 자체가 저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지금 지수 관련주 큰 주식들을 일정 상당부는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네, 일부 정하고 싶으면 뭘 하냐 그러면 찰리 먼거가 그 중에서 인덱스랑 상관없이 네가 정말 잘하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정말 잘하는 거. 잘하는 거나 네가 정말 취미가 있거나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좀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나 소장님이나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다른 전문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방송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알아듣는 걸 하셔야 돼요. 알아듣는 거. 들었을 때 맞습니다. 알아듣는 거.
딱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혹하는 게 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거. 혹하는 게 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이 알아듣는 주식을. 예. 음, 나는 카카오페이 안 쓴다? 그러면 카카오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예. 소장님 같이 카카오를 다 지금 친구들끼리 결제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예. 마치겠고요. 그래서 저기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봐서 또 연락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